어 일단은 인제 제가 윤통 컴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제 정치적인 재판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통치 능력이 있을 것인가, 통치력이 있을 것인가를 보잖아요. 근데 인제 그 당시에만 해도 계엄 터지고 12월 말 뭐 1월 초 이때만 해도 사실은 그 민주당이 줄탄핵을 막 29번 해 가지고, 뭐 체제 감사원장부터 해 가지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뭐 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이 다 잘린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당했고,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이상민 장관 공격했고, 김용현 장관도 그 구속됐고, 그러니까 거의 뭐 내각이 초토화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다가, 또 그때는 뭐 비서실 뭐 수석들 다 이렇게 뭐 사표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들 도망갔고 아니면 포로로 잡혀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보수 인사분들 제가 여러 분 봬도 내가 마음은 아픈데 윤석열 대통령 잘 됐으면 좋겠는데 탄핵은 마음 아프지만 헌재에서 아마 인용을 할 거야, 이런 그 전망들이 대세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팀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인제 너무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원래는 그래 가지고 그 29 번의 탄핵을 이렇게 없는 일처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헌재가 이렇게 짬짬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았고, 헌재에서도 막 다 귀찮으니까 계속 미루고 있다가 그 탄핵 그 이진숙 뭐 방통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내각 요원들 다 탄핵을 시켰던 거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뭐 재판관들 빨리 2명 임명하고 윤석열 처단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황당했던 거는, 무안공항 사태 터졌을 때도 갑자기 무안은 싹 묻으려고 윤석열 체포조를 그 사람들이 막 4천 명씩 동원을 해 가지고, 그 조폭 잡던 경찰들 막 동원해 가지고, 거의 그게 진짜 넷플릭스 저리 가라지 않았습니까?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으니깐 그 허접한 봉준호의 미키 세븐틴인지 뭔지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보수층의 인사분들이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컴백할 수 없는 이유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이 다 잘리고 내각이 초토화되고 뭐 용산마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 네, 다들 도망가고 잠수 타고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정치적 포로나 다름없이 볼모로 잡혀 있던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부터 해 가지고 최재 감사원장, 다들 속속 컴백을 하면서 윤석열 팀이 복원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그럼 컴백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냐. 지금 컴백 후 정치 사회적 아젠다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바로 87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제7 공화국을 열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적 모호성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뭐 임기를 뭐 딱히 단축한다 뭐 어쩐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를 던진 거예요. 예. 어쨌든 87 체제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김이 자기들끼리 대통령 골고루 나눠 먹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체제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87년 체제는 원래 제페친 선생님께서 인제 강조해 주신 거는, 개헌의 취지는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라는 것이 요점이었는데, 지금 선출 우리나라 국민 1,000만이 넘는 그런 47%, 가장 역대급으로 제일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근데 그 대통령을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탄핵한다? 이거 완전히 그 87 체제의 모순인 거죠. 네. 그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 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는데,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무슨 신성 제사장도 아니고 모든 것을 지금 다 헌법재판관이 뚝뚝뚝 하고 있어요. 한독수 총리 탄핵부터 무슨 뭐 방통위 문제부터. 아니 그럴 거면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예? 권위도 없는, 그 정당성도 없는 헌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제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에
음. 대통령이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개헌은 사실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그 이해 당사자의 그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개혁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하게 되면 어 개헌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시대적 아젠다를 제시하게 되고 그 소명을 다하게 되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전례 없는 대중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열광인데 그 사랑은 전염되고 순수함은 사랑스럽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향한 그 순수한 국민들의 찐 사랑 이거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세력도. 그리고 지금 MBS 여러분 어제 MBS 나왔잖아요. 금요일자 MBS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탄핵 기각이 39%인가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이재명의 지지가 30% 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0대 39로 봐야 돼요.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만큼의 열광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나요? 그 개딸과 그 한동훈 지지 세력. 개딸과 한딸은 사실 한 줌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관심부터 해가지고 열광 그거는 예, 지금 엄청난 거죠. 시청률 장난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놀라고 또 저들의 무도함에 막 분노하고 가슴 졸이고 그러다가 대통령 지켜주는 경호처장이나 그때그때 고비마다 뭐 영웅들이 나타나면은 예? 김용현 장관의 뭐 충성심이라던가 그런 것에 또 안도하고 이렇게 또 뭐 구속 취소라든가 네? 그리고 인제 탄핵 기각돼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뻐하고 우리가 인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한 감정이라는 게 상당히 전염성이 있고요. 예.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그리고 제3 자가 보기에도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뭐를 해서 나한테 뭐를 해 줘서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윤석열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 정치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됐다라는 거는 특히나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좀 근래에 보기 힘든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리고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사랑 진짜 많이 받으신 대통령이다.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 뭐 나오는 얘기들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계속 그 당대표, 당 지도부와 불화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상처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정치를 오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결사체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준석부터 해 가지고 한동훈까지.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기존의 삼김 시대 때는 이렇게 딱 자기네 파벌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척하면 척 이런 식으로 인제 움직이는 결사가 있었지만 약간 이 정치권이 지금은 다 생계형 정치인들이고 다 그 자기 이권을 따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저는 진짜 윤석열 정치의 그 성숙과 어떤 확장, 발전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3개월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지켜준 것은 이 어목한 추위에 아스팔트에서 저렇게 지켜준 지지층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우파 진영이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된 것이다. 그 점을 들고 싶고 이제 네 번째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지금 제가 뭐 SBS나 뭐 이런 그 중도 참칭 방송들이 지금 포비아에 걸려 가지고 너무 편파적인 그런 속내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컴백의 현실성을 알려주는 그런 나비 효과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희망 고문이 됐든 뭐 망상이 됐든 예? 아니면은 뭐 누군가에게는 그 좌파들에게는 악몽일 텐데 그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계한다는 거 자체가 뭐 그게 찌라시든 뭐든 간에 그게 현실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 뭐 제가 처음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지층들이 그렇게 많이 결집이 되면서 이게 점점 무슨 막 5 분 응선, 6 분 응선, 7분 응선 하듯이 점점 그 처음에는 누군가는 망상이라고 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제 주변에는 벌써 다 태세 전환들을 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또 뭐 찌라시도 뭐 처음에는 뭐 무조건 지금 다 뭐 슬프지만 헌법 재판관들 하는 거 보면 다 뭐 8대 0 으로 지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검찰 조서 증거도 다 뭐 채택한 것 같대요. 그런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그게 불과 뭐 한 달 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제 확실히 구속 취소 때문에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 냈고 또 그 어떤 반전의 그 모멘텀은 항상 윤석열 대통령에서 시작이 됐고 어 그러면서 또 고비마다 뭐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 가지고 판을 바꿔 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정말 하늘의 모든 운대가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돋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